네, 반갑습니다. 나연구소 오경화입니다. 오늘은 글을 편하게 잘 쓰는 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전자책 글쓰기가 취미가 되었고 사업이 되었다에 쓴 그 원고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많은 글을 썼는데요. 제가 글을 쓰면서 실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일기장이나 연습장 등이 아닌 온라인상의 글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쓰는 곳이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뭐 블로그나 요즘 많죠. 뭐 블로그나 SNS, 블로그나 저기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글을 써서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글을 볼 수 있게 공유하고 노출을 하는 거죠. 남들이 본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글을 쓰게 되고, 내가 쓴 글을 남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쁨도 들 수 있고, 또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 글을 쓰면은 이제 생산자라고 하죠. 그런 글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온라인상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노출된 그런 공간에 글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지고 어려운 것들이 잘 쓰려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잘 쓰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글에 힘이 들어가고 글이 더 잘 쓰지 않는 거죠. 이 진솔하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 경험,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죠. 과장이나 꾸밈 없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경험만 적어도 보는 누군가에게는 또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편하게 쓰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 있게 쓰는 거죠. 뭐 잘나고 자신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죠. 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타인의 평가가 두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가 좋은 글, 내가 편한 글을 자신있게 걸림없이 쓰면 됩니다.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한 거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나불이식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을 진솔한 글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있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모든 행동은 뭐 남을 위해 한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이렇게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한번 글을 써보는 겁니다. 이 관점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거죠. 어떤 나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쁨, 그것도 글을 통해서 남들이 도움될 때 내가 느끼는 성취감들, 이런 거에 두고 글을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지치게 마련인데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거의 중심을 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냥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 걸렸어. 그럼 나는 나의 그냥 경험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우울증을 걸린 사람이 봤을 때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이런 또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경험만 진솔하게 담으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 어떤 큰 교훈이나 지혜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대학생 1년차가 글을 쓰면은 고등학생이 도움이 되겠죠. 고등학생이 그런 글을 쓰면 뭐 같은 고등학생이나 혹은 중학생에게 도움이 되겠죠. 초보들은 왕초보를 위한 글을 쓰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라도 지금 당장 바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결국 꾸준하게 쓰는 거죠. 매일매일 한번 짧게라도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글이란 것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고, 이 어떤 평범함을 이 비범함으로 바꾸는 것도 꾸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내가 많이 써보고 내가 많이 경험해봐야 글 쓰는 것도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네. 네,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은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꾸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확실한 목적과 이유 찾기, 세 번째는 재미 같아요. 일단 스스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어떤 절박한 상황,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목적과 이유죠.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그거를 정의하고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죠. 우리가 재미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든 힘들고 지치고 오래 못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희 간절함은 오랜 시간 저를 몰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면은 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었고, 실제로 많은 글을 쓰면서 저를 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이죠. 저를 알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고, 제 삶을 많이 달라지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소비자로 살았었는데 생산자로 살고 싶었고, 사업을 하고 싶었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1인 기업 사업하는 삶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의 목적이었었고, 세 번째는 재미죠.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저라는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 제 안에 있다는 것들을 꺼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었고, 또 제가 쓴 글을 누군가 보고 공감을 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저한테는 잘 맞았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고 여러 권의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 과정이 물론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6가지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는 글을 편하게 쉽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글쓰기가 조금 쉬워지고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저를 알아갔고 행복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진솔하게 잘 쓰려고 하지 말고 한 줄을 써도 매일매일 글을 쓰시면서 정말 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